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오늘 세미나 10일 283페이지 15장 사랑에서 리비도로 2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을 사랑에서 리비도로 안내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사랑이란 주제 앞에서 논의를 접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명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될 만한 사항을 곧바로 다음과 같이 지적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비도는 흘러가 버리는 유체 같은 것이 아니며 자기장에서처럼 주체에 의해 마련된 수렴의 중심점들 속에서 축적되거나 분할되는 것도 아닙니다. 리비도는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관이란 단어의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즉 그것은 유기체의 일부분으로서의 기관인 동시에 기구로서의 기관입니다. 이 리비도는 이 장의 3번에서 계속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누군가가 지적했듯이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이 길들에 어딘가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우리의 장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애매모호함, 무의식이 일반적으로 지하 저장실로 그려진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동굴로 그려지는데 이는 플라톤의 동굴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올바른 비유가 아닙니다. 무의식은 오히려 오줌보에 가까운 것이죠. 이 오줌보 안에 작은 조명을 넣으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줄 초롱으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종종 이 조명이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겠죠. 무의식의 박동에 따라 숨었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주체에게서 우리는 오로지 부분 충동만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숨었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부분 충동이다 그랬습니다. 프로이드는 주체에게는 Die ganze Sexualstrebung, 즉 성적 충동의 전체성에 대한 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충동의 전체성, 다시 말하면 완전한 만족이라는 얘기죠. 완전한 만족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프로이드를 따라 정확히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중이며 제가 분석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들이 모두 이러한 결과에 부합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것에 동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석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소위 선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타자와 주체의 이러한 관계가 결국 어디서 끝날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선의는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고 가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주체 그 자체는 언어의 효과에 의해 분열되어 있으므로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주체는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분할된 존재죠. 분열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확실하지 않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애매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락강이 프로이드의 발굴의 흔적들을 답사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말의 효과에 의해 주체는 타자 속에서 한층 더 현실화됩니다. 말의 효과에 의해서 주체는 타자 속에 현실화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호명에 의해서 아이는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말의 효과에 의해서 주체는 타자 속에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된다는 것은 타자 속에서 자신의 존재적인 위상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자기 위치를 잡는다는 것이죠. 또한 타자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발현해 나가는 주체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타자 속에서 한층 더 현실화된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이미 자신의 반쪽만을 뒤쫓을 수밖에 없겠죠. 말에 가능한 환유로 인해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한층 더 분열되고 파편화된 형태로만 만나게 될 겁니다. 타자 속에서 현실화되는데 그 현실화가 100% 온전한 현실화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자의 장 속에서 주체는 소외된다는 것이죠. 타자의 장 속에서 주체는 분열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것이 온전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타자의 장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데 아주 부분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분열된 존재라는 걸 지각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발현시키지만 그 욕망은 주체의 그 섹슈얼 슈트레붕 성 정체성의 완전함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게 주체의 소외라고 볼 수 있어요. 언어의 효과는 분석 경험의 토대가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항상 얽혀 있습니다. 즉 주체는 타자의 장에 종속된 상태로서만 주체일 수 있다는 것. 야, 이게 주체의 그 비극 아닙니까? 타자의 장에 종속돼야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식의 주체는 없다는 것이죠. 주체는 이 타자의 장에 공시적으로 종속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군가에게 종속돼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한에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개인일 수도 있고 나중에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바로 그것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타자의 장 안에서는 주체가 소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빠져나옴을 통해 그는 결국 실제적인 타자도 자신과 똑같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함을, 거기서 헤쳐나와야 함을 알게 될 겁니다. 서로 그 주체와 타자가 분리돼야 돼요. 분리. 주체도 타자의 장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타자도 역시 주체라는 타자에게서 빠져나오고 타자도 역시 자기가 의존되어 있는 어떤 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로부터 선의에 대한 필요성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거 이거는 분리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타자 욕망이에요. 이게 타자 욕망. 타자 욕망은 주체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욕망이죠. 이게 타자의 선이에요. 선이. 분석가의 선이기도 하고. 타자도 주체처럼 욕망의 경로에 대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확실성에 기초한 선이 말입니다. 예. 타자 역시 주체처럼 욕망의 경로에 대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타자 역시 헤쳐나와야 될 필요, 빠져나와야 될 필요를 똑같이 느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진리란 곧 진리를 뒤쫓는 무엇입니다. 욕망이란 욕망을 뒤쫓는 무엇이다. 똑같은 말로 바꿀 수 있겠죠. 또한 진리는 바로 악타이온을 뒤쫓던 개들처럼 여러분이 제 뒤를 쫓아 달려가는 곳이죠. 아르테미스 여신의 은신처를 찾게 되면 저는 아마도 사슴으로 변할 테고 여러분은 저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프로이드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인물처럼 그려보였던가요? 레옹 블로이는 유대인들에 의한 구원이라는 저서에서 이 세 사람을 세 명의 노인으로 형상화한 바 있는데 거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명 중 하나를 따라 먼지 모를 덮개 주위에 앉아
보물상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일거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은 이쪽에 어떤 것은 저쪽에 두는 식으로 물건들을 분류했죠. 프로이드도 이쪽에는 부분 충동을 두고 저쪽에는 사랑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는 같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죠. 충동은 우리를 성적 질서 속에서 강제합니다. 그것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가 다른 쪽에 있는 사랑은 배에서 우러나온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랑은 바로 냠냠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 충동은 그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배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냠냠, 먹는 즐거움에 속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분석 경험의 근본적인 어떤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만일 생식기적 충동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다른 충동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락강은 이 생식기적 충동과 다른 일반적인 부분 충동을 갖다 구분하고 있죠. 사랑 증오의 양가성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자신이 전제한 것과 자신이 쓴 것 사이에서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데 예컨대 그는 이 양가성, 즉 미움과 사랑이라는 양가성이 충동의 전후에 페아케어룽의 한 가지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검토하는 대목에서는 사랑 징후의 양가성과 충동의 전후가 절대로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합니다. 만약 생식적 충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 즉 칠판에 그려진 제 도식으로 볼 때 충동이 있는 왼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가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생식적 충동이 가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 타자의 영역임을 보셨을 겁니다. 생식적 충동은 그 타자의 영역이고 그 부분 충동은 주체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분석 경험을 통해 배운 것, 다시 말해 생식기적 충동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유통에 친족의 기본 구조나 그 밖의 구조들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이러한 유통과 구조들이 바로 문화의 장이라 지적되는 것이죠. 생식기적 충동이라는 것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유통이라는 것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3자 관계죠. 다자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친족의 기본 구조. 근친상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존속사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친족의 기본 구조라는 것은 근친상간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성의 사회적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식기적 성은 사회적 장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화의 장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충분치 않은 지적인데 왜냐하면 그 장이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가정되는 것,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식기성이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곳은 노맨즈랜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생식기적 성이 종속되어 있다고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족의 기본 구조라든지 문화의 장인데 사회적 장인데 그것도 부족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식기성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존재한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만족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생식기적 성이라는 것은 만족될 수 없다. 사실 생식기성은 해체되어 있으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생식기성은 만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섹슈얼 슈트레붕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 안에서는 디간체 섹슈얼 슈트레붕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주체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프로이드가 이 논문을 통해 보여주려 한 것이죠. 그가 사랑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사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동의 구조와는 다른 종류의 구조를 참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귀착됩니다. 충동의 구조와 사랑의 구조 다르다는 것이죠. 이는 그 구조를 세 개의 수준으로 나눕니다. 실제의 수준,
경제론적 수준, 생물학적 수준이 바로 그것이죠. 예, 사랑을 보는 관점, 이 사랑의 구조는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실제 수준에서의 구조, 그 다음은 경제론적 수준에서의 구조, 그 다음에 생물학적 수준에서의 구조예요. 이에 상응하는 대립도 세 가지입니다. 실제 수준에서는 흥미를 끄는 것과 무관심한 것의 대립이 있습니다. 경제론적 수준에서는 쾌감을 주는 것과 불쾌감을 주는 것의 대립이 있지요. 오로지 생물학적 수준에서만 능동성과 수동성이라는 대립이 그것의 고유한 형태, 즉 문법적 의미와 관련해 유효성을 갖는 유일한 형태인 사랑하다와 능동성, 사랑받다, 수동성의 입장으로 나타납니다. 프로이드는 사랑을 본질적으로 게잠트이히, 전체적 자아의 성적 열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끔 유도합니다. 하지만 게잠트이히는 그의 저작에선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용어인데, 우리는 이 용어를 그가 쾌락 원칙을 설명할 때 제시했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로서의 자아, 종합으로서의 자아, 이것은 쾌락 원칙을 설명할 때 제시했던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자아예요. 게잠트이히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표면으로 간주하도록 가르쳤던 장입니다. 하나의 표층적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전체성의 자아라는 것은 표층적 자아, 게잠트이히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표면으로 간주하도록 가르쳤던 장입니다. 그것은 이 칠판에 그리기에 적당하고 종이 위에 전부 담아낼 수 있을 만큼 한정된 표면이죠. 여기서 문제의 관건은 교점들을 연결하는 선들, 아치 모양의 선들로 그려진 그물망입니다. 그러한 그물망에 의해 만들어진 닫힌 원화는 그러한 장 중에서 압력의 항상성, 긴장의 최소화, 불가피한 우회, 수많은 통로들을 통한 흥분의 분산, 이는 그 통로들 중 어느 한 곳에서 흥분이 파열될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잠트이히가 자신의 쾌락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우토에로티시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애적인 쾌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물망에 의해 만들어진 닫힌 원한 속에서 압력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긴장을 최소화시키고, 불가피한 우회를 하고, 수많은 통로를 통한 흥분을 분산시켜서 자신의 아우토에로티시한 그 쾌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극을 방출로 여과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 프로이드가 레알리히, 현실자의 단계라는 이름으로 규정한 것에 해당되는 장치, 모양의 장치가 하는 일입니다. 현실자, 이거는 아우토에로티시를 통해서 게잠트이히의 쾌락을 지향하는 것이죠. 레알이시라는 것, 현실자라는 것은 아우토에로티시를 통해서, 아우토에로티시, 그러니까 자극을 아우토에로티시에 입각해서 방출로 여과시킴으로써 게잠트이히의 쾌락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분석가들은 이러한 자가성애적 사태를 이른바 발달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듯이, 이 아우토에로티시즘을 갖다가 이 발달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듯이, 그리고 프로이드의 말은 복음서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젖먹이가 자기 주위의 모든 사물들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상에 무관심하다 이거죠. 근데 젖먹이가 과연 대상에 무관심할까요? 젖먹이의 아우토에로티시즘이 순수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현되는 어떤 그 에로티시즘일까요, 이게? 아우토에로티시즘이라는 게, 자가성애라는 게? 그렇지 않죠.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우토에로티시즘을 즐기는 거죠, 아이가.
막상 관찰된 사실보다 믿음의 조항들이 더 막중한 가치를 갖는 관찰자들의 장 속에서 관찰자들은 어떻게 사물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납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유아에게 있는데 그것은 유아가 자신의 지각장 안에 들어온 것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아의 사랑이에요. 유아의 사랑. 관심을 끄는 것과 무관심한 것. 어떤 사물이 유아의 지각의 장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유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프로이드를 관찰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얘기예요. 이걸 락강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를 관찰한 당신들의 이 개념이 틀렸다. 유아가 그 자기의 지각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요? 천만에요. 이 얘기죠. 신생아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이미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우터 에로티시는 절대로 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락강이 반박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우터 에로티시, 자가성애라는 게 결코 그 자기 자신의만의 그 성애가 아니다. 이거는 대상과 무관한 성애가 아니다. 이거는 대상들에 대한 그 관심이 여기에 부각되어 있다. 프로이드의 이 텍스트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두 번째 시기인 경제론적 시기의 핵심이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경제론적 시기에서 두 번째 자아는 프로이드가 프리피체르트, 퓨리파이죠. 영어로 말하면 퓨리피케이션, 정화됨, 정화. 독일어는 이제 프리피치에르트라는 그 과거분사, 정화된 것이라고 한 루스트 이 쾌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자극 또는 외부의 대상이 나에게 쾌락을 주느냐 아니면 불쾌감을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랑이 결판 나는 것이죠. 정화된 루스트 이히 쾌락자는 제가 이 프로이드의 설명에 따라 첫 번째 레알리시를 적어 넣었던 빵모자의 바깥장에서 창출됩니다. 경제론적 사랑의 그 바깥면이 바로 정화된 쾌락자가 작동하는 그 사랑의 장이다 이거죠. 아까 처음에는 어떤 관점이라고 그랬죠? 실제의 장, 실제 수준이라고 그랬죠. 실제 수준은 그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랑을 주고 리비도를 주고, 무관심한 것은 그거는 리비도를 주지 않는 것이죠. 유아가. 그래서 관심 있는 것에 리비도를 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아우터 에로티시즘을 즐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유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론적 입장에서 아이는 자기의 그 리비도를 아주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에는 리비도를 주고, 나에게 쾌락을 주지 않는 것에는 리비도를 철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우토 에로티시를 즐기는 거예요. 아우토 에로티시는 프로이드 자신도 강조하고 있듯이 만약 나에게 좋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상들은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즉 나는 대상들이 출현하고 분배되는 기준입니다. 대상에 대한 어떤 그 리비도 그 발현과 비발현의 기준은 나라는 거예요. 그 나의 뭐겠어요? 나의 그 아우토 에로티시즘에 맞는가 안 맞는가, 나의 루스트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이 이제 대상을 갖다가 분비하는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여기서 루스트 이히가 구성되고, 이와 동시에 운루스트 불쾌의 장, 잔여물과 이물체 낯선 곳으로서의 대상의 장도 구성됩니다. 나라는 기준이 이제 쫙 나누는 것이죠. 루스트냐 운루스트냐. 루스트 이히의 장에 속한 대상들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면
인식에 적당한 대상은 오히려 운루스트의 장에 속한 것으로 규정되는 대상입니다. 하센, 독일어의 하센, 미워하다는 이 인식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서, 즉 운루스트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른 장에 속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준에서는, 즉 사랑의 수준에서는 충동적 기능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있다면 진정한 충동에 속하지 않는 기능들일 뿐이며, 프로이드는 그러한 기능들을 자신의 텍스트에서 이히트립의 자아충동이라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수준에서는 충동적 기능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랑은 진정한 충동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충동에 속하지 않는 기능일 뿐인 이 사랑의 기능을 프로이드는 자신의 텍스트에서 이히트립의 자아충동이라고 불렀어요. 이히의 수준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즉 자아 수준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건대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이드가 이히의 수준에서 정초짓는 것은, 즉 자아의 수준에서 정초짓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히, 자아의 수준에서 규정된 모든 것은 성적인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가치라는 것은 섹스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적 가치가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욕, 종합적인 의미의 성욕을 얘기하는 것이 섹스적인 의미의 성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에할퉁스트립, 자기 보존 충동. 그러니까 지금 이히의 수준에서 정초짓는 이 사랑에 속하는 것은 바로 자기 보존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충동이라는 것은 바로 자아 충동인데, 그 자아 충동의 성격은 바로 자기 보존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보존 충동, 보존 충동. 보존의 영역으로부터 섹슈얼 트립, 성충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이시의 각 장들이 어떤 부분 충동에 의해 점유되고 장악되는 한에서일 뿐입니다. 부분 충동에 의해서 이시의 장이 점유될 때 비로소 에할퉁스트립에서 섹슈얼 트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충동으로. 부분 충동에 의해서 자아가 점유돼야만 에할퉁스트립, 자기 보존 충동에서 섹슈얼 트립, 성충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욕의 리비도의 발출이라고 할 수 있죠. 섹슈얼리티의 리비도 발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부분 충동이죠. 프로이드는 여기서 Vorhangung des Wesentlichen, 즉 본질적인 것을 거론하자면 주체가 äußeren Reiz, 외부 세계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 äußeren Reiz라는 것은 이 외적 자극 아닙니까? 이 외적 자극이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충동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수동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레알리시 아니에요. 중추신경자, 현실자, 현실적 자, 레알리시. 자극을 받아들여서 방출시키는 것. 주체의 능동성은 오직 durch seine eigenen Triebe, 그 자신의 고유한 충동을 경유해서만 나타납니다. 뭐가? 능동성이. 충동은 능동성이에요. 충동은 전적으로 능동성이죠. 사랑은 능동과 수동의 구조예요. 근데 충동은 능동성의 원한 구조죠.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부분 충동들의 다양성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가 끌어들이고 있는 세 번째 수준, 즉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수준이에요. 능동성, 수동성이라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죠.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어떤 결과들이 도출되는지를 분명히 하기 전에 자신의 행복을 바란다라는 사랑관의 고전적인 성격을 환기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육체적 연애론이라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벨레 보눔 알리퀴, 의 정확한 등가물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진술은 나르시시즘의 기능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관과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관. 이게 프로이드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타자의 행복을 지켜주는 데서 만족을 찾는 소위 이타주의의 궤변적 성격을 강조했지요. 이타주의, 소위 이타주의라고 말하는 사랑에 웃기지 말라 이거죠. 이타주의 사랑은 없다 이거죠. 그게 과연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이 이타주의 사랑이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의 행복일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의 행복이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이타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죠. 능동과 수동의 결합이에요. 상호성인 것이죠. 충동은 상호성이 아니에요. 충동은 일방적인 것이죠. 능동적인 슈브, 밀어냄에 의해서는 돌아가는 원한 구조예요. 자, 오늘 1번 290페이지 1번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엔 2번 들어가겠습니다.